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추경안 통과의 절박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란 단어가요, 44번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냉랭하죠. 처리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어제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됐습니다.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래저래 꼬여있는 상황. 오늘 이 문제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연결을 좀 해서 고민해보죠. 박지원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뒤에 문 대통령하고 박지원 전 대표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화제였어요. 네. 오랜만에 하신 거죠?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제 방을 방문해서 한번 만나 뵙고 예.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좀 온기가 전해지든가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손 딱 잡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국회의석으로 일부러 찾아와서 예. 하시는 악수이기 때문에 또 반갑고 요즘 잘하고 계셔서 더 좋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어제 이제 시정연설, 일자리 추경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이런 호소였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연설 듣고 마음을 좀 정하셨습니까? 추경에 대해선? 일자리, 특히 청년 실업 문제나 노인 복지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과연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즉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 당내에서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사이에 박지원 의원께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만 하셔서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줄 알았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시네요. 제가 잘한다고만 한 게 아니라 예.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언론에서 예. 아마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잘한다만 보도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못한다는 것도 많이 지적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예.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쪽 같은 그렇습니다. 입장 당과. 추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창출, 즉 청년 문제나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은 예. 대통령 후보 때도 81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공공 일자리, 공무원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예. 필요하면 늘려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것은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은 예. 20년, 30년을 보아야 됩니다. 예. 신분 보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시는군요.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예.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허투루 채용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필요한 그 일자리들을 찾아내서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또 공기업부터 시작해야,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야 사기업들도 그 분위기를 받아서 이어갈 거다, 일자리 만들기. 이런 의견이긴 하던데요. 이걸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세요. 저는 IMF 외환위기 때 기업을 또 정부를 구조조정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라내는 구조조정도 있지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구조조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방직이나 이러한 공무원은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늘려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흑백 논리로 공무원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려야 되지만은 예? 또 줄여야 될 것이 있으면 줄여서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 그런 이런 말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1만 개 이렇게 숫자를 박아놓고선 자기적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따져보자. 차근차근하게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지방에 기초단체를 가면은 인구는 3만 명 내외인데 예. 공무원 숫자는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 물론 사회복지사 같은 것을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 추경도 지금 박지원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쉽게 풀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인사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자유한국당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산들바람 불어서 나가지만은 봄단은 끝난다. 그런데 7가지 문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중에 두 번째가 추경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것은 비록 자유한국당은 참여를 하지 않지만 모두 3당이 지금 논의는 하고 있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세 사람 다 안 된다.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국민의당은 적어도 강경화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셋 다 찬성 입장이셨죠. 지금도 그대로십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김상조, 김희수, 강경화 이 세 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자 이런 생각이지만은 우리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열어보니까 특히 청문회에 참여했던 청문위원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우리 당론으로 반대가 사실상 결정돼 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요. 만약 야당이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 강행을 할 경우에는 김희수 후보자를 버리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꼭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강경화냐 김희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박지원 전 대표가 지금 대통령 입장이시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김현정 앵커가 해주니까 대단히 전략적으로도 정리를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예측이 맞습니까 지금? 제 예측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아주 정확하게 맞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강경화 장관을 그대로 임명한다고 하면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표결에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사실 제가 되게 어림짐작으로 해보니까 9월까지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여러 약 30여 차례의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미 5대 비리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국민한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 임명한 새 장관들은 더 많은 것을 걸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더라도. 그런데 과연 이것을 두고 대통령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걸 가지고 계속 임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비록 개인적으로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지만 대통령께서 강행하면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본회의 인준 표결이 부결로 유도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인사청문회에서 협치는 찾아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설득을 지금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정부 여당이 다 나서서 뭐 정무수석도 그렇고 물밑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유한국당은 꿈쩍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도 뭐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나 민주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이전의 국회와 국회 선진화법 이후의 국회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과반수 의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취약한 정권입니다. 그렇죠. 마치 지금 120석 300명 국회의원 중 120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대통령이 220석을 가진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박지원 전 대표님,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강경화, 물론 지금 개인적으로는 세 사람 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가지고 계시지만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경화 후보자 강행은 말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득할 때까지 최대한 설득해라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냉각기도 좀 갖고 예. 더 설득을 하면은 예. 가능성이 있을 건데 마치 120석 가진 대통령이 예. 220석 확보한 대통령처럼 어허. 임명을 강행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줄줄이 30명 인사청문회가 다 문제가 될 거다. 앞으로 험난해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은 예. 그것이 기준 스탠다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 강경화는 됐는데 왜 이건 안 왜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지금 현재 5명 어제 그제 발표한 인사들만 보더라도 예. 이분들은 감동도 없고 스토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혹평을 하시네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은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청문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나니까 예.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더 많은 논문 표절과 더 많은 잘못이 있는 그러한 분들을 계속 임명해놓고 해주라 예.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요, 저 박지원 전 대표님,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을 해야 이게 설득이 될까? 지금 최대한 설득을 하라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걸 제가 잘 알면 대통령이죠. 아니 그걸 주셔야죠. 그게 문제인 잘 거예요. 아실 거고 실제로 대화들을 많이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적당한 비유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19 혁명 후 예. 장면 내각이 출범해서 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까? 이때 장면 내각이 잘못 핸들링 해가지고 5.16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120석 가진 정당의 대통령, 예. 특히 국회 선진화법을 알겠습니다.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더 많은 노력과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 대해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하면 자유한국당은 예.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IMF 외환위기를 가져와서 박지원 우리 국민들에게 전 대표님? 고초를 주었고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정리 박근혜 부탁드립니다. 탄핵시켰는데 예. 그분들을 설득하기는 어렵지만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추경안 통과의 절박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란 단어가요 44번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냉랭하죠. 처리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어제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됐습니다.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래저래 꼬여있는 상황. 오늘 이 문제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연결을 좀 해서 고민해보죠. 박지원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뒤에 문 대통령하고 박지원 전 대표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화제였어요. 네. 오랜만에 하신 거죠?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제 방을 방문해서 한번 만나 뵙고 예.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좀 온기가 전해지든가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손 딱 잡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국회의석으로 일부러 찾아와서 예. 하시는 악수이기 때문에 또 반갑고 요즘 잘하고 계셔서
더 좋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이어갈 거다 일자리 만들기 이런 의견이긴 하던데요. 이걸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세요. 저는 IMF 외환위기 때 기업을 또 정부를 구조조정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라내는 구조조정도 있지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구조조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방직이나 이러한 공무원은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늘려야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흑백 논리로 공무원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늘릴 수 있는 곳은 늘려야 되지만은 예? 또 줄여야 될 곳이 있으면 줄여서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 그런 이런 말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1만 개 이렇게 뭐 숫자를 박아놓고선 자기적으로 가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따져보자 차근차근하게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지방에 기초단체를 가면은 인구는 3만 명 내외인데 예. 공무원 숫자는 어제 이제 시정연설 일자리 추경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이런 호소였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연설 듣고 마음을 좀 정하셨습니까? 추경에 대해선? 일자리 특히 청년 실업 문제나 노인 복지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과연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즉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 당내에서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사이에 박지원 의원께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만 하셔서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줄 알았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시네요. 제가 잘한다고만 한 게 아니라 예.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언론에서 예. 아마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잘한다만 보도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못한다는 것도 많이 지적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예.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쪽 같은 그렇습니다. 입장 당과. 추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창출, 즉 청년 문제나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은 예. 대통령 후보 때도 81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공공 일자리, 공무원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예. 필요하면 늘려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것은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은 예. 20년, 30년을 보아야 됩니다. 예. 신분 보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그리고 보시는군요.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예.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허투루 채용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필요한 그 일자리들을 찾아내서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또 공기업부터 시작해야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야 사기업들도 그 분위기를 받아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 물론 사회복지사 같은 것을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 추경도 지금 박지원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쉽게 풀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인사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자유한국당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산들바람 불어서 나가지만은 봄단은 끝난다. 그런데 7가지 문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중에 두 번째가 추경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것은 비록 자유한국당은 참여를 하지 않지만 예? 모두 3당이 지금 논의는 하고 있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세 사람 다 안 된다.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국민의당은 적어도 강경화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셋 다 찬성 입장이셨죠. 지금도 그대로십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김상조, 김희수, 강경화 이 세 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자 이런 생각.